안녕하세요. 저번 주처럼 옷이 똑같죠? 옷을 안 갈아입은 게 맞죠? 예. 왜냐면 같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0월 22일 수요일이고요. MSE 102의 5주차 SS 커브 심화 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드밴스드 뷰인 SS 커브로 가지고 왔고요. 오늘도 뭐 할 만한 사담이 뭐가 있지? 뭐 생각이 나는 게 없냐? 사실 사담도 이게 생각을 많이 해놔야 그때그때 나와요. 뭐 생각이 나는 게 없네요, 사실. 뭐 그러면 시작을 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자, SS 커브, 어드밴스드 뷰입니다. 사실 SS 커브는 다룰 게 많아요. 더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속 쪽을 하는 분들에게는 이 SS 커브가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그런 그래프인데, 다이어그램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SS 커브를 다 합쳐가지고 속성 강좌를 만들까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예. 첫 번째, 엘라스틱 데포메이션의 경우입니다. 이 힘을 줬을 때, 로드 상태와 힘을 풀었을 때, 언로드 상태를 비교했을 때 둘의 전후 차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엘라스틱 데포메이션, 한성 변형이죠. 이 힘을 가하고도 힘을 풀었을 때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느냐, 그게 엘라스틱 데포메이션의 가장 키 팩터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도 1차 함수적으로 이렇게 로드를 이 방향으로 줘도 언로드를 했을 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이제 엘라스틱 데포메이션이고요. 이거는 SS 커브 첫 번째 시간에 했었죠. 다 했던 내용입니다. 스트레스의 정의, 스트레인의 정의, 뭐 변형률, 이 훅스러, 영스 모듈러스 이거 다 했습니다.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면은 여기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아까 전에는 리니어 엘라스틱 데포메이션이었습니다. 일직선으로 된. 이번 경우에는 논 리니어입니다. 누가 봐도 일직선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줬을 때, 힘을 줬을 때, 힘을 풀었을 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똑같이 엘라스틱 데포메이션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리니어한 경우에는 이 기울기 자체가 엘라스틱 모듈러스였는데 얘는 기울기를 구할 수 없어요. 힘듭니다. 시컨트 모듈러스와 탄젠트 모듈러스를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이 모듈러스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기울기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직선인 구간도 딱히 없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는 거고요. 이 케이스는 금속보다는 콘크리트나 폴리머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리니어하지 않게 나타나는데 이 시컨트는 원점에서 일정 부분, 일정 스트레스에서까지의 기울기로 나타내고 탄젠트는 그냥 임의의 위치 아무데나 이 원점이랑 상관없이 구하는 기울기를 구할 수 없으니까 이런 방법을 고안을 해낸 거예요. 다음은 비스코 엘라스티시티입니다. 이게 좀 발음하기 좀 힘들 수 있어요. 비스코 엘라스티시티. 이거는 한국어로는 점탄성입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힘을 줬을 때는 위로 가고 힘을 안 줬을 때는 아래로 갔습니다. 뭐 방향은 상관은 없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위로 가고 아래로 갑니다. 결국 힘을 풀었을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엘라스틱 데포메이션이다. 얘도 엘라스틱 데포메이션에 포함이 되지만 이렇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 타임 디펜던트 하다라는 게 시간에 따라서 모듈러스가 변하는 것도 있지만은 변화를 줬을 때 시간이 조금 지나야 다시 원상태로 복구가 되어 있는 그런 거라서 점성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서 비스코 엘라스티시티가 된 겁니다. 점성이 있는 물질을 조금 막 밀려고 하면은 조금 힘을 많이 주든 해야 밀리고 또 시간이 좀 지나야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잖아요.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뭐 전분물 이런 거라든지 진흙 이런 거 생각하면 편합니다. 밀었을 때 밀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바뀌는 그런 게 비스코 엘라스티시티에 들어간다. 다음은 엘라스토머입니다. 여기 써져 있죠. 논 리니어하고 타임 인디펜던트하고 엘라스티시티를 가진다. 이렇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으니까 엘라스틱 데포메이션이고요. 하지만은 리니어하지 않다. 논 리니어하고요. 아까 전처럼 그래프가 두 개로 그려진 게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타임 인디펜던트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시 되돌아오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물질 분류상의 예시로 가지고 온 거라. 다음은 푸아송 레이쇼입니다. 포이슨처럼 생기긴 했지만 푸아송이라는 약간 프랑스식 발음을 쓰고요. 요 기호는 누입니다. 누. 되게 V처럼 생겼는데 누이고요. 누구 할 때 누 그거고요. 뭐 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변형을 줬을 때 XY축으로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해가지고 쓰는 건데 Z방향 스트레인을 로 나누는 거죠. X방향 스트레인을. 준수가 맨날 헷갈립니다, 저는. 어떤 걸 분해를 먼저 말해야 되는지 맨날 헷갈려서 그냥 말하자면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요거 각각을 구하는 방법은 뭐 요 그림이 있으니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거는 완전 기본적인 스트레인을 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겠다면 또
확인을 카드에 있는 영상에서 확인을 하시도록 하고요. 대부분의 이제 메탈, 금속 물질들은 이런 0.25와 0.35 사이의 부하성 레이쇼를 가진다. 양수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양수고, 음수인 경우는 현재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물질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메카니컬 메타 매테리얼이라고 하네요. 예. 그런 경우에는 부하성 레이쇼가 음수인 경우가 있지만 되게 어드밴스드하고 학위를 받을 만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다룹니다. 포화성 레이쇼를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좀 할 겁니다. 증명을 좀 하려고 화면을 텅텅 비워놨어요. 이 증명 과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지고 왔어요, 패드를. 예, 틀리면 좀 그러니까. 자, 여기서 해볼 내용은 이 시어 모듈러스를 엘라스틱 모듈러스로 유도를 해내는, 표현을 하는 그런 과정을 증명을 통해서 해볼 거고요. 이 직사각형이 시류에 시어 스트레스를, 시어한 방향으로 힘을 주면은, 시어한 방향이 이렇게죠. 이렇게 힘을 주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뭐 당연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밀었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평행사변형처럼 생길 건데, 우리가 아는 훅스러, 일단 옷이 뭔가 짧아요. 밑단이 되게 요구 강의하기엔 좋지 않은 옷인데 훅스러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구하려는 게 이제 시어 스트레인인데, 이거는 A0분의 델타 A로 이용해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거는 그냥 스트레인의 정의를 이용한 겁니다. 이건 그냥 정의예요. 이것도 이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네, 요 정도면 적죠. 이게 아까 전에 푸아송 레이쇼 할 때는 XZ 방향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XY밖에 없습니다. 축이 두 개밖에 없어서 한 방향으로 길이가 늘면은 다른 방향으로도 길이가 늡니다. 그냥 밀었을 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둘이 양수다. 전체 스트레인은 각각의 스트레인을 더한 것과 같다. 이제 스트레인 1은 그러면 전체에서 스트레인 2를 뺀 거랑 똑같겠죠. 근데 스트레인 2는 포화성 레이쇼에 의해서 둘은 양수기 때문에, 둘 다 같은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예, 틀려가지고 다시 했습니다. 여기서 얘를 가지고 오면 훅스러로 변형을 해주면 스트레스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스트레스를 동일한 방향으로 다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힘은 이제 다 가해지는 단면적이나 그런 걸로 의해서 분산이 되기 때문에 같은 쪽으로 힘이 가해졌다. 라고 해줄 거예요. 왜냐면 스트레스는 힘이니까 분산이 됐다. 동일하게 분산이 됐다. 골고루 분산됐다. 라고 표현을 하면은, 빠졌죠? 이거고, 묶어주면, 에라이트. 부호 다 틀렸네. 아, 이래서 급하면 안 돼요. 지금 좀 급합니다. 이거를 다시 전체. 우리가 하려는 게 이제, 시어 모듈러스를 엘라스틱 모듈러스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요 스트레인 두 개 더한 건데, 요 스트레인 두 개가 뭐 요걸로 가정을 하면서 같아졌기 때문에 2 곱하기 스트레스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G분의 시그마입니다. 훅스러를 똑같이 변형을 해서 이용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날아가면서 G는 2분의 0어입니다. 2 더하기 1 소화성 레이셔. 이렇게 나오겠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유도를 한번 해본 겁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렇게 엘라스틱 모듈러스를 이용해서 시어 모듈러스로, 다음 벌크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급하게 증명을 했고요. 벌크는 아까 시어보다 살짝 간단합니다. 살짝. 많이는 아니고 살짝 간단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Z축 방향으로 높이를 늘린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단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 높이가 늘어나는 만큼 단면적이 줄어들어야 전체 부피가 유지가 되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부호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화성 레이쇼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각각 이제 1차원 방향에서, 텐사일한 방향에서의 이 스트레인을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아까 있었던 훅스러도 똑같이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제 부피 변화량. 델타 L, L, 1, 1 더하기 델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이거랑 똑같은 내용인 거고요. 아까 전이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얘만 남기고 다 넘기면서 훅스러를 이용해 줄 건데 넘기기 전도 한번, 바꾸기 전도 한번 써주면은 이렇게 했죠? 이용해서 바꿔줍니다. 이렇게 했죠. 다 가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했죠. 그리고 아까 전처럼 스트레스가 다 똑같다. 똑같다 라고 하면은 얘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거일 테니까 안 보고 설명하지 이제. 카메라도 안 보고 이렇게 나오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 방향이기 때문에 3을 그냥 단순히 곱해주면 돼요. 이게 될 것이고 이게 이제 벌크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벌크 모듈러스는 K입니다. K. 그리고 스트레스로 나눠줍니다. 아까처럼. 그러면은 K는 왜 숫자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숫자가 복잡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집니다. 힘드네요, 증명하기. 증명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뭐 증명 과정이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나타냈고요. 벌써 힘드네요. 아직 3개나 더 찍어야 되는데. 자, 다음 내용은 이제 이 패드는 내려놓고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의 진짜 심화 생략하고 넘어갔던 설명들을 몇 개 해볼 거예요. 프로포셔널 리밋 이 뭐냐? 이 빨간색 선. 이 엘라스틱 위전과 엘라스틱과 플라스틱이 혼재하는 영역을 나누는 선이고요. 1차 함수 영역, 기울기가 1차 함수로 나오는 그런 영역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여기는 확실히 1차고 여기부터는 이상해지죠. 그 둘을 나눈 경계가 프로포셔널 리밋이다 라고 알면 됩니다. 다음은 요 0.002 이게 뭐냐? 이 일드 스트레스를 한 번에 딱 집어내기 힘듭니다. 되게 모호한 영역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드 스트레스라는 것 자체가 플라스틱 데포메이션이 일어나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엘라스틱과 플라스틱이 혼재하는 영역에서 되게 한정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얘를 근사를 시킨 거예요. 0.002라는 이제 퍼센트로 나타내면 0.2%겠죠. 이 오프셋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그래프 영수 모듈러스 E만큼의 기울기를 0.002 곱하기 일드 스트레인을 곱한 요 값으로 오프셋을 이 평행 이동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요 교점 이게 일드 스트레스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이 그래프는 되게 자연스럽고 점진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gradual elastic plastic transition이 나타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요 영역을 보면 되게 부드럽고 무슨 언덕처럼 되게 부드러운 gradual한 점진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gradual elastic plastic transition이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아닌 경우를 이제 볼 거예요. 되게 이상하게 생겼죠. 갑자기 뚝 꺾이고 막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gradual하지 않은 elastic plastic transition이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일부 스틸, 강철에서 나타나고요. 스틸러스 아닙니다. 강철에서 나타나는 그래프고요. 이 upper yield 포인트와 lower yield 포인트가 있습니다. lower yield 포인트는 이렇게 되게 뭐랄까 노이즈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그재그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의 대충 평균 정도가 lower yield 포인트가 된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에는 아까 전처럼 yield 스트레스를 이 오프셋 메소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대충 lower yield 포인트를 yield 스트레스라고 가정, 근사를 합니다. 이런 케이스에는 이 스트레스 값에 되게 민감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이의 구간을 일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써놓은 거 좀 읽어드릴게요. upper yield 포인트에는 플라스틱 데포메이션이 initiate, 시작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스트레스는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플라스틱 데포메이션으로 인한 다른 여러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뚝 꺾이는 구간이 생기는 겁니다. 로어 일드 포인트는 이 스트레스 값이 진동하는 구간이다. 이거는 이전에도 있었던 그거죠. 요 1, 2, 3 나눠가지고 1번은 엘라스틱 영역, 요 사이 구간은 이제 엘라스틱 플라스틱이 혼재하는 영역. 여기서부터는 플라스틱인데
이번 구간은 스트레인 하드닝이 일어난다. 스트레스 값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단단해졌다라고 표현해서 하드닝이 일어난다. 여기는 스트레스 소프트닝이 일어난다. 라고 표현하고 결과적으로 프랙처, 끊어진다. 라는 건데 이 스트레인 하드닝이 이제 201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201, 3주차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암시하는 용도로 가지고 온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뭐 울티밋 텐사일 스트레스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최대값 울티밋이라는 게 뭐 누가 봐도 최대값이라는 얘기죠.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요거는 별거 안 가져왔어요. 이 그래프가 뭐냐? 복잡하게 생겼죠? 힘을 줬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그 일드 스트레스를 구하기 쉬운 0.002 오프셋 메소드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일딩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그래프이기 때문에. 했다가 플라스틱 데포메이션 좀 일어났어요. 조금 일어난 겁니다. 이 일드 포인트를 지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 데포메이션이 좀 일어났어요. 근데 힘을 풀어버립니다. 힘을 풀어요. 그럼 다시 요만큼 풀리겠죠. 뭐 완벽하게 원상복구는 안 됩니다. 플라스틱 데포메이션이 일어났기 때문에. X축은 스트레인이라서 변화가 생겼다. 변형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죠. 데포메이션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원상복구는 안 됐습니다. 근데 다시 힘을 줬어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일드 스트레스보다 더 높은 값에서 일드가 일어난다. 조금 더 외부 힘에 저항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스트레인 하드닝이 일어난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여기서 아까 울티밋 텐사일 스트레스를 아직 안 지난 그래프고요. 울티밋 텐사일 스트레스가 안 지났기 때문에 스트레인은 소프트닝이 안 일어난 그런 시료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힘에도 버틸 수 있다. 강한 힘에서도 플라스틱 데포메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저항할 수 있다. 라고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조금 논문에서 나오는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Elastic Strain Recovery After Plastic Deformation. 엘라스틱 스트레인이 작용해가지고 리커버리, 회복이 생겼다. 변형에 대해서 회복이 되었다. 그 이후에 플라스틱 힘을 줘서 데포메이션을 일으켰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로 이런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논문에서 사용하는 문법은 이렇습니다. 예. 증명 때문에 사실 시간이 꽤 걸렸어요. 예. 뭐 내용 자체는 얼마 안 나올 것 같은데 증명 때문에 시간이 좀 꽤 걸려서 아무튼 오늘 MSE 102 5주차 SS 커브 2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MSE 102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01 1주차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201에서 보도록 합시다.